여러분, 상상해보세요. 23살의 젊은 미국 청년이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서 우연히 듣게 된 신기한 언어 소리에 매혹되어 결국 평생을 바쳐 그 언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게 된다면, 그것도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그 나라 정부로부터 최고의 문화 훈장까지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놀랍도록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동담담입니다. 1966년 봄 한 젊은 미국 청년이 태평양을 건너 낯선 나라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 로버트 램지. 당시 23살이었던 그는 학사장교로 한국에 파견되었어요.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미군들이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운명은 그를 한국으로 이끌었죠. 김포공항에 내린 램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걸린 간판들이 전부 이상한 네모난 글자들로 되어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부대로 향하는 미군 지프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본 램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전차 길을 따라 늘어선 낮은 기와집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의 소리들이요. 처음 한국 거리를 걸으며 들리는 모든 소리가 신기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언어였거든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의 정감 있는 목소리,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작은 상점 간판에 적힌 신기한 글자들까지. 램지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대화하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비록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글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네모난 틀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히라가나와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건축물처럼 체계적으로 짜여진 듯한 느낌이었죠. 군 생활을 하며 램지는 점점 이 언어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려 애쓰면서 이 언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날은 한국 동료가 그에게 간단한 한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가 나, 다를 써보는 순간 램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로 글자가 만들어진다니 신기했거든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주말이면 클럽에 가거나 관광을 했지만 램지는 한국어 단어장을 만들어 외우기 시작했어요. 2년의 복무 기간 동안 램지는 한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에게는 이 언어를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만 갔어요.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다가왔을 때 램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친 램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처럼 미국으로 돌아가서 대학을 마저 다니거나 아니면 이 낯선 땅에서 더 머물러 보는 것이죠. 사실 가족들은 빨리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부모님은 편지로 계속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해왔고 친구들도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램지의 마음속에는 그 신기한 언어에 대한 궁금증이 꺼지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를 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램지는 달랐어요. 그 신기한 언어에 대한 궁금증을 도저히 떨칠 수 없었거든요. 밤마다 꿈에서도 한글이 나타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바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세어 학당에 등록한 거예요.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한 첫날, 람지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해 보이는 언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교실에 들어서니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선교사, 외교관, 사업가들까지 저마다 다른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한글을 배우는 속도였어요. 다른 언어들과 달리 한글은 원리만 알면 금세 읽을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보통 외국인들은 40분 정도면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의 원리를 배우면서 그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는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램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점, 가로선, 세로선이 조합되어 만들어졌다니. 이런 철학적 깊이를 가진 문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한국어 공부에 빠져들던 램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언어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요. 어학당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놀라워했어요. 독일에서 온 선교사는 이렇게 논리적인 문자는 처음 본다고 했고, 프랑스 외교관은 한글의 아름다운 조형미에 감탄했습니다. 램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자신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한글의 조합 원리를 들으며 램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8개의 기본 글자로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체계적이었거든요.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봐도 이만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는 없었습니다. 영어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중국어는 한자 하나하나를 외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완전히 달랐어요. 글자만 알면 처음 보는 단어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자 체계를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연세어 학당에서의 몇 개월은 램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진정한 학문적 관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세어 학당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램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원에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더 머물 것인가요? 한국어 실력이 늘어날수록 그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제 한국 친구들과도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결국 그는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 대한 열정을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더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 언어의 뿌리와 원리를 파헤쳐보고 싶었습니다. 예일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램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마덴 교수였어요. 마덴 교수는 동아시아 언어학의 권위자였고 특히 일본어 연구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입학 면접에서 램지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자 마덴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어를 연구하려는 미국 학생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대부분은 중국어나 일본어를 선택했으니까요. 램지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자 마덴 교수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라는 거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람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분명 유사한 점이 많았지만 한국어만의 독특한 특성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특히 문자 체계에서 그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함께 사용해야 했지만 한국어는 한글만으로도 모든 표현이 가능했어요. 게다가 한글의 체계성은 일본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언어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었어요. 일본어는 외국 문자를 빌려와 자국어에 맞게 개조한 반면 한국어는 자국어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창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램지는 한국어의 독창성에 더욱 감탄했어요. 램지는 연구를 진행할수록 한국어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볼수록 재밌는 나라말이라고 생각했다고 나중에 회고했을 정도로요. 대학원 동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당시만 해도 한국어는 그리 주목받는 언어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램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언어에는 분명 세상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대단한 가치가 숨어 있다고 말이에요. 석사 과정을 마친 램지는 박사 과정에서도 한국어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연구 주제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어 관련 자료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어 연구 자료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램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책들을 읽고 또 읽었고 한국 유학생들과 대화하며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워나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예일 대학교에서의 시간들은 램지에게 탄탄한 학문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예일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램지는 이제 진정한 한국어 학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단순히 개인적인 연구에 머물지 않았어요.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박사 과정을 마친 후 램지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컬럼비아, 펜실베니아 대학교 등 명문 대학들이 그의 실력을 인정했거든요. 특히 한국어 연구 분야에서는 이미 떠오르는 신성으로 불렸어요. 1996년 램지는 메릴랜드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부 학장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마련된 거죠. 학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강의를 넘어서 한국어 교육과정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램지는 한국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선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배우게 될 언어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라고요. 학생들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어가 그렇게 특별한 언어인가 싶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램지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나면 모두들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 창제의 배경까지 함께 설명했거든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할 때의 램지는 마치 보물을 자랑하는 사람 같았어요. 세종대왕이 어떤 마음으로 이 문자를 만들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들려주면 학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램지의 활동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계속했어요. 한국에서의 연구는 항상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15세기에서 16세기 경상도와 함경도 방언 연구는 그의 전문 분야가 되었어요. 현재의 한국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언어를 연구해야 했거든요. 도서관에서 고문원을 뒤지며 5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추적하는 일은 마치 언어 고고학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용비어 천가나 월인 천강지곡 같은 옛 문헌들을 하나씩 분석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콜럼비아 대학교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도 한국어 강좌를 맡게 된 램지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는 나중에 한국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한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아예 한국에 정착하는 학생들까지 있었습니다. 램지는 이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심은 한국어 사랑의 씨앗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램지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지금도 한국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2001년 램지는 인생의 가장 큰 도전에 나섰습니다. 한국어의 역사를 완전히 정리한 책을 쓰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작업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몇 년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늘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영어로 된 체계적인 한국어 교재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이기문 교수에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기문 교수는 한국 국어학계의 최고 권위자였거든요.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운명적이었어요. 첫 번째 회의에서 람지와 이기문 교수는 서로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어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해서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이기문 교수는 램지의 제안을 듣자마자 흔쾌히 동의했어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어를 바라보는 것과 한국인 학자의 깊이 있는 지식이 합쳐진다면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작업이 얼마나 방대한 일인지는 시작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의 기원부터 현재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영어로 정리한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게다가 외국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했으니 더욱 복잡했습니다. 램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고대 한국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고전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특히 어려웠던 부분은 외국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와 문화적 배경을 영어로 전달하려니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거든요. 이기문 교수와의 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 시차 때문에 화상회의를 하려면 새벽이나 늦은 밤이어야 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원고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한국어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의 역사적 변화를 모두 다뤄야 했거든요. 작업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였어요. 한국인 학자의 관점과 외국인 학자의 시각이 다를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차이점들이 오히려 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람지는 때로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작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어요. 특히 고대 한국어 부분을 다룰 때는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 대한 사랑이 그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2008년 드디어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했거든요. 심사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원고를 꼼꼼히 검토했고 수정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램지와 이기문 교수는 또다시 원고를 다듬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2011년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이 책은 한국어의 역사를 다룬 최초의 영문 저작물이었어요. 10년간의 노고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램지는 완성된 책을 손에 들고 감격스러워했어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의 깊이 있는 역사를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람지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빠뜨리지 않고 기념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때로는 잊기 쉬운 한글날을 미국에 사는 외국인이 더 소중히 여겼던 거죠. 사실 이 습관은 연세어 학당에서 처음 한글날을 경험하면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한국인 선생님이 한글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람지는 이날을 절대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램지는 특별한 의식을 치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훈민정음 서문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이었습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로 시작하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세종대왕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2010년 한글날 563도를 맞아 램지는 워싱턴 DC 한국 대사관에서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왜 우리는 한글날을 기념하는가였어요. 강연장에는 재미 한인들과 한국어를 공부하는 미국인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람지가 연단에 서자 청중들은 큰 박수로 그를 맞아주었어요. 램지는 강연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기념일이 있지만 한글날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날은 한 나라의 임금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어준 날이거든요. 청중들은 램지의 열정적인 강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임금의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램지가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는 칠판에 한글 자음을 하나씩 그려가며 발음기관의 모양을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기억을 그리며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이라고 설명할 때 청중들은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한국인들도 몰랐던 한글의 원리를 외국인 학자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니 놀라웠거든요. 램지는 모음의 철학적 의미도 설명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 가로선, 세로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말이에요. 한글 속에 담긴 우주관과 자연관을 듣고 있으니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청중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이렇게 한글을 사랑하시냐고요? 램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글을 연구하면 할수록 세종대왕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에요. 또 다른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한글과 다른 문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요? 램지는 이렇게 답했어요. 다른 문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반면 한글은 명확한 철학과 과학적 원리의 바탕에서 한 번에 완성되었다는 점이라고요. 그날 강연은 워싱턴 한인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학자가 한국인보다 더 한글을 사랑한다는 소식이 한국 언론에도 보도되었어요. 이후로도 램지는 매년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강연을, 때로는 글을 써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의 이런 노력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람지는 보람을 느꼈어요. 2013년 한글날, 람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관문화 훈장을 받게 된 거예요. 외국인으로서는 정말 드문 영예였습니다. 사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램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을 때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공식 문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장에 선 람지는 감격스러워했어요. 47년 전 23살의 젊은 군인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그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훈장을 받으며 램지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한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해 램지는 YTN 방송과 특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한글을 연구하게 되었냐고요. 램지의 대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심한 오늘날의 한글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힘없는 사람을 배려한 세종대왕의 마음이 한글 창제 과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이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시대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런 사상은 당시 지배계급의 눈에는 급진적이고 위험한 것이었다고 말했어요. 인터뷰를 본 많은 한국인들이 감동했습니다. 외국인 학자가 세종대왕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니 놀라웠거든요. 인터넷에서는 램지 교수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램지가 한국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그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한글보다 영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히려 외국인들이라고 덧붙였죠. 2년 후인 2015년 램지에게는 또 다른 영예가 주어졌습니다. 일석국어 학상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상은 한국어 연구에 우수한 업적을 남긴 학자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람지는 이제 완전히 한국 언어학계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어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어를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상을 받으며 램지는 또다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한글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자신은 단지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람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요. 한국과 미국을 수없이 오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던 그의 열정을요. 메릴랜드 대학교 동료 교수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람지만큼 한 분야에 열정을 쏟는 학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의 연구실에는 항상 한국어 관련 책들이 가득했거든요. 학생들도 램지 교수를 존경했습니다. 그가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열정적인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5년 일석 국어학상을 받은 후 람지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에 더욱 매진했어요. 그의 꿈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66년 23살의 젊은 군인으로 한국에 온 람지는 이제 70을 넘긴 노학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한글에 대한 그의 사랑은 처음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람지의 하루는 여전히 한국어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어로 된 이메일을 확인해요. 가끔 한국에서 오는 학회 초청장을 받을 때면 여전히 가슴이 설렙니다. 지금도 람지는 매일 한국어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메릴랜드 대학교 연구실에서는 여전히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연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이 늘 놓여 있어요. 최근 그는 한류 열풍을 보며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50년 전에 발견한 한국어의 매력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BTS, 블랙핑크 같은 K-POP 가수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보면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접하게 되었으니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한국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때 람지는 특히 기뻤어요. 한국어 자막을 그대로 두고 보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는 종종 말합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이제 시작이라고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한글의 효율성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입력하는 속도는 다른 언어를 압도합니다. 천지인 입력법 같은 것들을 보면 세종대왕이 정말 미래를 내다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감탄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한글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람지는 말합니다. 발음과 표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처리하기 쉽다는 거죠. 요즘도 람지에게는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국어를 연구하고 싶다는 젊은 학자들이나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한글을 공부하다 보면 세종대왕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요. 특히 요즘에는 AI 연구자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한글이 인공지능 학습에 얼마나 효율적인 문자인지 알고 싶어 하거든요. 램지는 이럴 때마다 자랑스러워해요. 세종대왕이 500여 년 전에 미래까지 내다본 것 같다고 말이에요. 람지의 책 A History of the Korean 랭거지는 지금도 전 세계 대학에서 한국어학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50년 연구가 담긴 이 책을 통해 수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의 깊이를 배우고 있어요. 아마존에서는 여전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램지는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연구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이죠.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연구는 이제 끝나가지만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1966년 우연히 시작된 한국어와의 인연이 이렇게 평생의 사랑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램지의 이야기는 진정한 학자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담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